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고공행진이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이어지다가 최근 들어서 물가 상승폭이 급감하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여전히 가격은 높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물가가 잡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탐욕 때문이라면서 현재 상황이 이른바 그리드플레이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전체가 기후온난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세계 대륙들 중에서 유럽이 지난 42년 동안에 가장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많이 내려간 것 같은데도 여전히 가격이 높다라는 불만이 팽배한데 이게 단순히 물가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이런 또 지적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가 여전히 높다, 2%대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또 기준금리 인상을 또 얘기하는 거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사실 최근에 물가 상승 폭이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와서 이제 4%, 이제 3%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연준의 이상적인 물가 2%보다는 2배가 높고 그렇습니다. 네, 이것이 과연 경제적 상황에 따른 그런 현상인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인위적인 그런 결과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고, 이게 그냥 경제적인 현상인데, 그런 경제적인 현상이 아니라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올려놓고서는 내리지 않고 있다. 올릴 때는 물론 올릴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럼 또 내릴 만한 이유가 생겼을 때는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물가, 인플레이션을 단순히 경제적인 상황만으로 들여다봐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지금 그리드플레이션 상황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이 그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그리드플레이션은 어떤 거예요? 예, 그리드플레이션은 이제 합성어인데요. 그리드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죠. 그래서 그리드플레이션인데, 이 그리드는 탐욕 아닙니까? 탐욕. 예. 그래서 기업들의 탐욕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업들의 탐욕이 인플레이션과 결합을 했다. 그래서 그리드플레이션이다. 즉 이걸 설명하면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을 악용해서 가격을 올리는 것,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품 가격, 서비스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는 현상, 이게 그리드플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드플레이션이 되면 한번 올라간 가격이 안 내려가는 거죠. 기업들이 안 내리니까, 원래 내려야 되는데, 이제 그게 그리드플레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현실에서 이 그리드플레이션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네, 같아요. 찾아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주유소 가솔린 가격 같은 거 한번 오르면 잘 안 내려갑니다. 잘 안 내려가고, 요즘도 많이 내려갔다고 해도 $4 지금 70센트, 60센트, 80센트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 얼마 전과 비교하면 코로나19 팬데믹 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7, $8까지 겪다 보니까 이 정도면 많이 내려왔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안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식으로 주변에 보면 음식 가격도 그렇고 식료품 가격도 그렇고 한번 올라간 게 예전처럼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 이제 그런 게 대표적인 이제 그리드플레이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업들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지 않나요? 예, 맞아요. 그건 당연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가격을 올린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각종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물류 가격이 또 상승하고 하니까 가격 인상 요인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원가가 오르는 거죠. 그렇죠. 원자재가 가격이 오르고 물류 가격이 오르는 건 원가가 오르는 거고, 기업들이 손해보면서 장사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당연히 원가만큼 가격은 올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올리는데 그 비용이 이제 증가하는 만큼 올리는 건데, 그 비용 증가폭을 훨씬 넘는 그런 수준으로 올린다는 겁니다. 즉 기업이 이제 이윤 추구에 혈안이 되면서 추가적인 비용 증가분 정도가 아니라 그걸 훨씬 넘게 세게 가격을 책정해서 이 어려운 인플레이션 시기에
자기들은 그래도 이익을 챙겨야 되겠다는 그런 게 이제 기업들의 탐욕이다, 그리드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 인플레이션 고공행진 시기, 특히 이게 뭐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얼마 전까지 뭐 작년에 뭐 7%, 8%, 9%까지 오를 때 이때는 정말 모든 경제 주체가 생존을 위해서 서로 공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였고요. 근데 기업들은 그런 시기에도 그런 비상 상황에서도 이익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과도하게 가격을 올렸고 또 가격을 내려야 될 타이밍에 지금 내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개인들이 부담을 짊어지고 있고 이 연준이 계속 지금 금리 인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물론 그게 이제 기업들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지만 과연 이런 그리드플레이션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이 없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냥 무작정 그렇게 금리만 계속 인상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 아무튼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탐욕스러운 기업들에 대해서 무슨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미국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일부 국가들이 강력하게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유럽 중앙은행의 파비오 파네타 이사회 이사가 얼마 전 기업들 탐욕과 관련한 공개 발언을 했는데요. 기업들의 이윤과 인플레이션 연쇄 상승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상승세 오늘도 뭐 지금 영국의 CPI가 8%인가로 나왔죠.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냐? 여기에는 기업들의 탐욕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 극대화를 노리는 기업들의 탐욕이 심각하다 이렇게 유럽 중앙은행 이사가 강력히 질타했고요. 기업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이 인플레이션 하락을 지연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안 내려간다고 해서 금리만 계속 인상하는 게 과연 올바른 해결책인지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이 유럽 같은 경우 보면 헝가리 작년에 특정 상품에 대해서 가격 상한제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특정 상품은 정해놓은 가격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가격 상한제를 정했고요. 크리스마스에 감자 배급제를 실시했습니다. 감자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좀 모든 사람들이 먹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배분을 할 정도로 이렇게 좀 정부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리했고 프랑스도 지난 3월부터 슈퍼마켓 체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생필품들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만 맡겨놓으니까 기업들이 가격을 내릴 생각을 안 하니까 프랑스도 정부가 나서가지고 슈퍼마켓과 직접 계약해서 싼 가격에 지금 식료품을 공급하고 있고 포르투갈은 식료품 생산 판매 업체들과 정부가 직접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할인을 또 유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고 영국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 1인당 구매량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가지 못하도록 빵과 우유 같은 핵심 식료품에 대해서는 가격 상한제를 설정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스웨덴도 중앙정부가 최상위 3대 소매업체 대표들을 소환해서 가격을 올리지 말라고 압박을 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3대 소매업체들이 참고로 스웨덴 국내 식료품 시장의 90%를 점유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격을 세게 정해놓으면 가격이 내려갈 수가 없는데 스웨덴 정부가 이들 3개사 대표를 불러가지고 가격 내려라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스페인은 필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지금 폐지했다고 그럽니다. 스페인은 그래서 식용유라든가 파스타 등에 대한 세금도 5%로 절반을 낮춰줬고요. 그래서 이 유럽은 각국 정부들이 이렇게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미국은 좀 무식하다고 볼 수 계속 금리 인상만 하고 있죠. 금리 인상만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런 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 각 나라들은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미국은 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듯해요. 그렇죠. 오로지 연준의 금리 인상. 네. 계속 입만 열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 무슨 고장난 녹음기 같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때 뭐 석유 가격 뭐 단합에 대해서 뭐 그런 거에 대한 조사한다 게 이런 말은 있었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 좀 으름장만 놓고 있는 정도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개설린 가격이 고공행진 한창 네네. 행진하고 그럴 때 석유 회사들의 탐욕을 공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비판에만 그쳤죠. 그 이후에 어떤 뚜렷한 구체적인 조치가 나온 걸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처럼 구체적으로 가격을 낮추기 위한 압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미국이란 나라가 그 자유 경제를 신봉하기 때문에 또 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위 조절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있고요. 유럽 국가들은 좀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미국은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시장 활동하는 걸 정부가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푸드뱅크에 요즘 공짜로 식료품을 받는 이 푸드뱅크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 소식이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라디오 코리아에서도 최근에 보도해드렸죠. 리포트해드렸습니다. 이 그 푸드뱅크 지원품 받으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란 얘기죠. 그만큼 상황은 어려운데 미국은 금리 인상하는 거 말고는 딱히 지금 대책도 없고 그러니까 힘들어진 사람들이 푸드뱅크에 기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연방준비제도가 물론 뭐 아직도 물가가 좀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금리 인상하고 뭐 그것도 나름대로 필요할 수 있지만 물가 잡기 위해서 과연 금리 인상밖에 없는 건지 입만 열면 금리 인상하니까 이제는 뭐 양치기 목동 같잖아요. 이 시장도 믿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금리 인상에 말빨도 잘 안 서는 것 같고 금리 인상 해봐야 별로 충격도 주지 못하는 것 같은데 과연 미국은 이대로 그냥 금리 인상만 계속해 나갈 건지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좀 뭔가 좀 근본적인 대책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구 전체가 지금 기후 온난화를 겪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유럽이 가장 심각하네요. 예, 유럽이 지구에서 가장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 대륙으로 드러났습니다.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 이 세계 기상기구와 유럽연합 산하기관이죠. 이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가 이틀 전에 기후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그 보고서에서 유럽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 기후 변화가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럽의 기후 변화가 얼마나 심각한가요? 그 작년에 유럽 평균 기온이 파리 기후 협정 기준선에 비해서 2.3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우, 네. 예, 이게 굉장히 높은 건데요. 그럼요. 그 기준이 되는 기온이 산업화 이전 1850년에서 1900년 그 사이입니다. 이게 산업혁명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 세계 평균 기온은 그 1850년에서 1900년 사이에 그때보다 1.2도가 올랐어요. 세계 평균 기온이. 근데 유럽 평균 기온이 2.3도가 올랐으니까 네. 세계 평균 기온보다 거의 2배가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럽이 지금 더운지 알 수 있죠. 최근 40년간 유럽의 기온 상승 속도가 지구 평균의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지역보다 유럽이 덥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으로 이게 정말 지난해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더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난해가 정말 더웠어요. 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 설명을 보면 작년에 그 유럽 대륙이 기록상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을 보낸 것으로 이렇게 확인됐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폭염 때문에 16,000여 명 이상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요. 경제적 피해 규모도 20억 달러, 약 2조 5,600억 원에 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더위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경제 규모가 이렇다는 거고요. 구체적 국가들을 보면 프랑스,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그러니까 유럽을 대표하는 국가들이 모두 사상 최악의 폭염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게다가 날씨가 굉장히 건조해져가지고요, 물 부족도 심화되고 있다고 네, 그렇죠. 합니다. 우리도 캘리포니아도 그걸 겪었기 때문에 예. 잘 이해할 수 있지만 폭염이 몰아치면 건조해지고요. 건조해지니까 물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유럽 대부분 지역이 작년에 강수량 평균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는 작년 1월에서 9월 사이에 역사상 가장 건조한 날씨를 보여서 비가 정말 오지 않았고요. 스페인은 작년에 물 보유량이 그 전년 2021년에 비해서 40%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어서 다행히 캘리포니아는 지금 그래도 이 지난 겨울에 비가 많이 와서 네. 예, 가뭄을 지금 탈출했지만 지금 유럽은 큰일 난 상황입니다. 아주 지금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네. 참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의 카를로 부온템포 국장은 이 지금 현재 유럽 상황을 아주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더위, 보통 이런 폭염 같은 거 우리가 일회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기상이변. 우리가 보통 그렇게 보는데 유럽에서는 더 이상 지금의 이런 폭염을 일회성 사건이나 이상기후 현상으로 간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기후온난화가 이제 일상화되는 시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북대서양이 원래 좀 차가운 바다인데 지난해 평균 해수면 온도도 기록상으로 역대 최고치 가장 더운 그런 해수면 온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가 달궈지니까 거기서
수많은 또 영향을 받는 많은 지역들이 극심한 해양 열파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 해양 열파라는 건 바다의 폭염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해수 온도가 높아져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생물의 다양성이 이제 붕괴되는 이런 그 위기를 맞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 많이 먹던 물고기 생선도 먹을 수 없게 되고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유럽이 위기고, 유럽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건 결국 다른 지역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좀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